내리라고 온 것 같다. 파란 차다 이거. 파란 차에서 내려와서 끄집고 가더라. 젊은 개인가 무조건 끄집고 갔다요. 농사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네, 오늘 5.18 광주민주화운동 43주년입니다. 43년 동안 이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아직도 계속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는 건 역시 아직 밝혀져야 할 사실이 많이 남아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자, 그날의 진실을 추적하는 영화를 만든 영화 송암동의 이조은 감독 모셨습니다. 이 감독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영화 송암동 어떤 영화입니까? 송암동은 광주항쟁 기간 중에 주로 지금까지 알려지기는 도청 부근에서 많은 민간인들이 발포로 돌아가셨다는 것만 알려졌는데 시 외곽에서 민간인들이 집단으로 학살이 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송암동이란 뭐 저는 송암동에는 못 가봤습니다만 이 광주 금남로에서는 꽤 먼 외곽 지역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나주 목포 쪽으로 가는 시 외곽에 있는 곳입니다. 네, 거기서 그럼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5월 18일부터 계엄군들이 와서 이제 진압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21일 날 도청 앞에서 집단 발포가 있었고요. 그랬는데 그때 시민들이 무장을 하기 시작하니까 계엄군들이 시 외곽으로 철수를 해서 외곽에서 이제 드나드는 시민들을 이렇게 검문도 하고 공격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7일 날 도청에 재진입하기 위해서 주남마을에 주둔해 있던 특전사 대원들이 1,300여 명이 광주공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24일 날 이동을 하는데 그 길을 지나치는 곳이 송암동이었고 거기서 시민군과 조우하면서 발포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시민들이 학살이 된 사건입니다. 자, 이 영화는 지금 제작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2021년부터 기획을 했고요. 22년에 시나리오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가을에 촬영을 해서 올 초에 완성하고 5월 달에 특별 상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대부분 5.18 관련 영화들은 다큐 영화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극영화라고 하더라고요. 왜 극영화로 만들게 되셨나요? 이 송암동 사건이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뭐 증언만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 소재들을 가지고 배우들을 통해서 극영화로 만드는 게 좋겠다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자, 5월 24일에 일어난 사건, 송암동의 위치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광주 금남로나 이 전남 도청 앞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이 영상 자료도 많고 실제로 외국자들이 찍은 것들도 있고 그런데 이 송암동이라는 곳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송암동이 주남마을이 이제 화면에 보시면 오른쪽에 위쪽에 전남 도청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노란색 도로가 있는데 용산동 동구에서 지나서 계엄군이 주둔해 있던 곳이 주남마을이었습니다. 거기서 다시 도청 쪽으로 내려오다가 좌회전해서 용산동 삼거리에서 진입해서 들어오다가 2km 정도 지나서 도달한 곳이 송암동이라는 외곽 지역입니다. 자, 송암동이라면은 저 정도 떨어져 있으면 광주 시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좀 떨어져 있고 민간인들도 사실 평화로운 상황일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멀쩡한 민간인들을 군이 이렇게 학살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건가요? 이제 퇴각을 외부로 빠져나가서 광주 공항에 주둔하기 위해서 가던 길이었는데 마침 그쪽에서 지나던 계엄군들이 일부 총을 발포를 했나 봐요. 간헐적으로 발포를 한다는 소식을 시민들이 도청에 있는 시민군에게 제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무전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듣고 시민군 일부가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총기를 회수하러 가던 길에 계엄군들이 지나치면서 나오는 삼거리에서 시민군과 마주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시민군의 총을 보고 계엄군이 발포를 했는데 뒤에 따르던 1,300여 명의 군인들이 트럭에 타고 있다가 그 송암동으로 오는 한 갈래 길에서 양쪽으로 시민들 보이자마자 무차별 발포를 해서 학살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오인 사격으로 시작된 건가요? 그렇게 이제 발포가 시작이 됐는데 나주 쪽에서 매복해 있던 계엄군이 다른 부대가 있었거든요. 특전사가 아닌 부대였는데
이 계엄군들이 특전사가 발포하고 오는 것을 시민군들이 발포하는 걸로 오인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멀리서 보고 그들을 향해서 발포를 했고요. 네. 그 과정에서 현장에서 9명이 사살되고 공수부대원이 그렇죠. 40여 명이 부상을 당했었습니다. 네, 민간인 피해는 얼마나 됐습니까? 민간인은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오인 사격 전에 약 6명 정도가 사망을 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다가 오인 발포가 40여 분간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아군인 걸 알고 멈췄죠. 그런데 자기 부대원들이 많이 죽었고 부상당한 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니까 그 주변에 수색을 해서 민간인들을 특히 젊은이들을 무조건 끌어다가 총기가 있건 없건 끌어다가 체포해서 끌고 가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또 학살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당장 무슨 무기를 들고 싸우는 시민도 아니고 아무 저항이 없는 민간인들을 그렇게 학살했다는 것은 정말 믿기지가 않는 일인데 감독님은 어떻게 이 사건을 처음 접하게 되셨나요? 사실 제가 광주에 그때 살았었고요. 네. 송암동이 저희 집에서 산만 넘으면 있는 동네였어요. 그날 총소리가 났던 것 그리고 헬기가 그쪽으로 지나다니는 것까지 듣고 있었고요.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면서 광주 항쟁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또 알게 됐고 네. 제가 다큐멘터리 감독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더 깊게 알게 됐습니다. 자, 그동안 묻혀져 있다가 이 최진수 씨라는 분이 실제로 실존해 계시는 목격자가 증언을 하면서 이게 드러나게 된 거죠. 네, 그 88년, 89년 청문회 때 증인으로 나오셔서 네. 증언을 하셨는데 그때 첫 발포가 있었던 시민군 트럭에 타고 계셨던 분이 최진수 씨고요. 네. 계엄군과 조우를 하면서 바로 그 순간에 군인이 다 피해라 외치면서 도망을 가서 목숨만은 건졌던 분이었습니다. 네, 그럼 최진수 씨 그 당시 5.18 광주특위 청문회에 나와서 송암동 사건에 대해서 증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듣고 가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 송암동 쪽으로 이제 24일 날 이동하셨죠? 네, 24일 오전에 근무를 마치고 시외가 그런 상황들을 알기 위해서 나주 목포 쪽으로 나가던 길이었다 이 말씀이죠. 네, 그러면 송암동에 도착한 시간은 대략 몇 시쯤입니까? 약 오후 1시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송암동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급판으로 제가 잠시 해도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차를 정지시키고 말입니다. 이쪽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차해서 이쪽 상황을 막 확인하는 그 순간에 말입니다. 달빛이 단갑쳤습니다. 이게 엎드리라고 제가 배친과 동시에 말입니다. 앞집으로 피신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저렇게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진실이란 얘기일 텐데, 자,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 최 선생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을 만나셨다고요? 네, 그 송암동 관련된 피해자들은 뭐 20여 분 이상들 다 네. 증언을 하신 기록들도 있었고요. 또 직접 저도 계엄군들을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이 계엄군을 만나서 계엄군은 가해자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감독님은 반드시 피해자 입장에서 영화를 만들 것이 분명한데 계엄군이 그렇게 순순히 얘기를 해주던가요? 뭐 이제 일부 계엄군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셨어요. 왜 그렇죠? 죄책감에서? 예, 죄책감도 있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 만났던 한 중사분은 그 시민을 한 분을 직접 발포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었는데 네. 그 죄책감으로 여러 번 고백할 기회를 갖고 있다가 만나는 김에 사과를 하겠다 해서 유족들과 직접 만나서 사과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증언을 해주신 분들은 거의 극히 일부고요. 네. 실제로 저희들이 찾아갔을 때는 뭐 도망가거나 아예 전화를 받아놓고도 만나주지 않거나 하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네. 자, 영화 송암동, 다른 5.18 영화, 5.18을 소재로 뭐 다른 영화들도 많이 영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다른 영화 어떤 점이 차별성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기존의 5.18 영화들은 도청 앞에서 일어났었던 집단 발포 그리고 네. 마지막 날에 도청 재진입 사건들을 주로 다뤘었는데요. 계엄군과 시민군이 맞닥뜨린 상황들을 주로 집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송암동은 시외각에 있었던 비무장한 민간인에 대한 학살을 다룬 영화입니다. 네. 국제인권법에서는 비무장한 민간인을 조직된 군대가
사살을 했을 경우에는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소시효가 없이 기소가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을 다룸으로 인해서 이 사건의 책임자 혹은 명령자들이 다시 한번 이 재판에 오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만들었습니다. 네, 영화 송암동 아픈 장면이 참 많은 영화인데요. 자, 이조은 감독이 꼽은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인지 보고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명령한다. 연무형 16개 동작 실시! 너희들 다 전부 죽고 싶어? 어? 작전 중 명령 불복 중은 즉결 처분이야. 마지막이다. 전방에 차려총! 찔러! 적어도 15명에서 20명은 됐을 겁니다. 그렇게 고랑에 엎드려 있는 사람을 등에다 그대로 쏴버리고 서 있는 사람도 등에다 그대로 쏴버리는 거예요. 네, 민간인을 이 군이 학살하는 장면이군요. 특별히 이 장면을 꼽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그동안 이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던 내용인데요. 저희가 그 계엄군이 저렇게 학살하는 장면을 목격했던 대원을 만나서 증언을 듣게 됐습니다. 네. 근데 20여 명을 저렇게 지속적으로 발포를 하면서 사살을 했다는 사실이 참 믿기지가 않았었고요. 계엄군이 그렇게 학살을 한 것이 과연 명령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분노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도 궁금해서 이 장면을 일단 중요하게 키포인트로 잡아봤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영화를 통해서 감독님이 관객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신지, 또 우리가 5.18을 꼭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5.18 하면은 아직도 이야기가 되냐, 40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그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올리자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공론화가 되다가 지금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5.18이 완벽히 마무리는 안 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헌법 전문에 이 정신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것들이 면면이 이어져서 시민들이 근대로서 민중이 스스로가 토론을 통해서 자기들의 의사를 결정했던 근대라는 정신이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화 송암동의 이조은 감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